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미래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연수 과정에 그 블록코딩 기반 AI 입문 과목을 담당하게 된 인천재능대학교 김태경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천재능대학교 인공지능 융복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작년에 재능대학교로 왔습니다. 와서 인공지능 산업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해외 캄보디아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한 약 7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해서 또 뭐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는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한 일이 쭉 나옵니다. 네. 블록코딩 기반 인공지능 입문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일정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1일까지 는 제가 지금 녹화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간인데요. 제가 시간당 25분으로 계산해서 한 1시간 반 내외로 영상을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 퀘스천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분량의 이 수업은 녹화 강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대체를 할 것이고요. 10월 22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다룰 엔트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트리가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블록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시연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금요일에는 엔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녹화 영상도 일부 올려드리고 또 실시간 수업에 서도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이제 8시간 수업인데요. 이때는 이정훈 교수님께서 엔트리를 가지고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프로젝트까지 수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은 뭐 약간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개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의 로봇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만든 이족 로봇이 이렇게 봄 내려온다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기계가 단지 우리가 인간의 완력을 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대부분의 행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이것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표지에다 좀 넣었습니다. 뭐 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상당한 수준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2족 로봇 또는 4족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제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제조에 활용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인간이 사람들이 조립을 하던 일들이 또는 옮기던 일들을 이제는 이러한 2족 로봇, 4족 로봇이 이렇게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한 기능입니다. 그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 그죠? 예, 중심을 잡죠. 뭐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조부터 물건을 이동하는 거 모든 것을 지금 로봇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IT 기술 발전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오기까지, 그다음에 지금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다음에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지금 현재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다들 하실 텐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그 회장이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혁명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승자와 패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항상 그 혁명의 그 분기점에서 승자가 있었고 항상 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혁명을 통해서 그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고요. 어떤 분들은 급격한 변화 가운데 기회를 상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 모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 특히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어떤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는 IT 기술에 대해서 조금 흐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터넷부터 인공지능까지 그 IT 기술이 과거에서 현재, 그다음에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기술 관점에서 쭉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 배경에다가 물이 흐르는 영상을 이렇게 삽입을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이 기술의 발전이 물 흐르듯이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 중반부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60년대 후반, 70년대에 뭐 발명됐다라고 하지만 군사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용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입니다. 그죠? 야후,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야후를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그 문자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했잖아요. 하이테, 나우누리.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하이퍼텍스트, HTTP,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고부터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반면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가 인터넷을 가지고 책을 사냐? 무엇을 믿고 인터넷을 가지고 돈 거래를 하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연령대가 이제 40대 분인 경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다 이해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회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인터넷 서비스를 막 개발하기 시작하고 2000년 초반에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광대역 인터넷망 그죠? 그거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했죠. 인터넷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막 일었습니다. 인터넷이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때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의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그죠? 그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명이 확산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구축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서비스들 또는 자기가 비즈니스 하던 서비스들이 어떤 중앙 집중화된 컴퓨팅 환경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웹사이트를 돌릴 때 제가 제 PC 또는 서버에 모든 걸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 CPU, 메모리, 그다음 개발 환경, 모든 이런 환경들이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띄울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우리가 데스크탑 PC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언제 어디서나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그 애플에서 그죠? 그 아이폰이 나옵니다. 3G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가 하면 기존에는 컴퓨터를 우리가 데스크탑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전에는 PC 정적인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을 대부분 했죠. PC 환경에서의 인터넷 접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컴퓨터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동하면서 쓰는 앱들이 당연히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 SNS라든가 비디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발생시키는 데이터 양이 급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데이터 양이 폭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정보 시스템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개념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단지 그 데이터가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의 저장 공간, 기존의 컴퓨팅 파워로는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빅데이터예요. 예. 그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NoSQL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분산 컴퓨팅 막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특히 그 구글을 중심으로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1억 명씩 들어와 가지고 글을 올리고 채팅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빅데이터 시스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 안에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활용하자, 지식을 끄집어내보자 라는 기술이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서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예측하고 그죠?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2016년입니까? 17년입니까? 알파고 사태 이후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성숙해 왔다는 것을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화. 각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 효율성, 비용,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화가 되고 있는데 걸림돌이 뭐였는가 하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화 처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45년이 이제 그 모든 인류의 지능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2045년이.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시기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컴퓨터 성능이 1억 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접근성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자면 하나하나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술의 발전 가운데 우리는 있었다. 물 흐르는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 흐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우리의 사회 현상도 바뀌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보고 저 물이 이렇게 흘러서 결국은 한강이 흘러서 서해로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저 또한 뭐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말씀은 저도 반성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죠? 뭐 주식도 좀 사고 이랬을 텐데 항상 그냥 지나고 나니까는 와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즘에 뜨는 게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런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보다 가상에서 일어나는 그 비즈니스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이죠.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가상에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가상의 공간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 그죠? 그래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이 가상의 공간의 영역이 지금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성장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고 이 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종합해서 지금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그죠? 그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가상현실 세계. 그죠? DNA 융합,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좀 전에 보셨던 빅데이터, 5G 또는 6G, 그다음에 AI를 융합하고 그다음에 실감형 컨텐츠가 적용된 기술,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에 메타버스를 또 빼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메타버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메타버스 특강 시간에 보니까 3월 3일 날 우리나라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갑니다. 3월 3일 날. 그 이유가 뭐냐? 3일 3일 날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상한가를 칩니다. 게임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메타버스 기술 회사. 그때부터 자본, 이 기술이 돈이 된다라고 이제 시장 가운데 확산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메타버스 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인공지능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확장됐어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또 별개냐? 아닙니다. 다 연관돼 있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메타라는 의미하고 유니버스의 벌스가 이제
결합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verse라는 것은 앞에 있는 uni를 uni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의 전체. 그럼 uni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우주잖아요.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우주인데 메타버스는 뭐냐?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이 현실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하면 가상 공간입니다. 디지털 가상 공간. 예. 유니버스보다 더 큰 공간.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한데요. 자, 물리 법칙이 적용하는 이 우주와 함께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 공간입니다. 가상 공간은 뭐가 다르냐?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작은 방 안에 현실의 물리 법칙이 적용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인터넷은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무제한입니다. 그렇죠? 자, 페이스북닷컴이라는 한 공간에 10억 명이 돌아와요, 동시에. 현실의 한 공간에 10억 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디지털 가상 공간이다, 메타버스가. 근데 이 디지털 가상 공간은 접근성과 확장성이 있어요. 이거 물리 법칙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순간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순간 이동이죠. 예. 그래서 제가 따따따 구글닷컴이라는 순간 나는 구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순식간에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입장에서는 그 다가오는 접근해오는 유저들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이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상 공간 제한돼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과 연동해서 된 가상 공간이고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로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정의한 것이고요. 요즘에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바타가 이제 하는 거죠. 연예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입학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1913년도에 뉴욕시티의 이제 그 사진인데요. 이때 질문이 뭔가 하면 말이 어디 갔냐 이거 말이 어디 갔냐. 자, 이전만 해도 이 거리에 마차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죠? 마차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차가 아니고 말이 없어요. 말 찾으려니까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이 없고 이제 자동차가 다닌다. 전차, 자동차가. 예. 그러니까 이 2차 산업혁명이 그 발생하면서 자, 말이 대체됐어요. 기계에 의해서. 그럼 말로 인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경제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많이 축소됐겠죠. 반면에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말이 어디 갔냐. 그죠? 이런 얘기가 있죠. 자, 핀보이즈. 지금 볼링장에 핀보이즈가 있었습니다. 핀보이즈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핀보이즈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기계가 대체했잖아요. 그죠? 네.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죠? 점원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점원이. 지금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점원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죠? 기술은 이미 이렇게 비대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의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존에 살던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해왔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기존의 관성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또 이런 기술 발전,
저 인터넷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기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예. 점원이 없어요, 요즘에. 조금 새로 생기는 점포들 상당수가 무인 점포입니다. 무인 점포. 무인 점포예요. 예. 어디 갔냐는 거예요. 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그렇죠? 제가 이걸 연결하는 순간 다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카드 넣고 하는 거. 다 인터넷이잖아요. 가상의 세계가 커지고 있다. 현실보다는 현실의 경제 체제보다 가상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회의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잠깐 좀 쉬었다가 이렇게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